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어스와 분산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스와 분산이 뭘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처음 이제 구현해서 그 동작을 시켰을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된 가설 하이퍼세시스가 둘 중에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높은 바이어스 문제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높은 베리언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그 집의 그 사이즈와, 그죠? 그리고 그 가격,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 그 피팅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경우인데 그 퍼스트 오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타 제로, 즉 h 오브 x를 이런 식으로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정도로, 그거는 당연히 직선 방정식이니까 가장 적절한 직선은 아마 뭐 적당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그 훈련 그 데이터에 피팅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언더 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피팅이 덜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오더를 좀 높여서 그 폴스 오더까지 생각을 해서 그 폴리노미얼을 만들어 피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피팅하는 그 커브 자체가 굉장히 위글리하게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피팅, 즉 거의 에러가 없는 피팅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사실 보통 오버핏 됐다 그러죠. 너무 많이 과하게 피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속하는, 뭐 정확하게 세컨드 오더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세컨드 오더 정도로 우리가 h 오브 x를 그 사용하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퍼스트 오더 때보다는 좀 더 낮고 오버핏보다는 좀 덜 된, 보통 이것은 적절하다, 그래서 just right한 그 하이퍼세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언더핏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는 하이 바이어스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즉 그 컨스턴트 항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고, 그 이와 같이 하이 오더로 오버핏 될 경우는 하이 베리언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뭐 분산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냥 그 바이어스와 베리어스라고, 이렇게 베리언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하이 베리언스 문제는 오버핏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 바이어스 문제는 언더핏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있는 그 문제를 적절한 그 하이퍼세시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언더핏이었거나 또는 오버핏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그 하이퍼세시스가 과연 언더핏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오버핏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즉 하이 바이어스 문제인지 하이 베리언스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트레인 에러와 그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즉 훈련 자료에 대한 그 피팅 결과의 에러, 오차를 J subscript train of theta 이렇게 해서 트레인 에러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피팅을 시켰을 때 에러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그 세타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되, 데이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차를 구하면 그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라고 부르고, J 오브 세타인데 subscript CV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와 같은 그
두 가지 에러를 다양한 그 폴리노미얼 오더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가 지금 세 개 있는데 왼쪽은 그 앞에서 말한 그 소위 사이즈와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의 그러한 그 피팅 결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이 중앙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눈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수평축을 우리가 D라고 놓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D는 그 오더 오브 폴리노미얼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 다항식의 최고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그 처음에 그 가장 낮은 차수, 예를 들어서 D를 1로 한다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D가 1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직선으로 우리가 피팅하는 거니까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은 그것의 그 오차, 트레이닝 에러를 한번 여기 플로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직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D equal 1인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러 중에 굉장히 큰 에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어딘가에 여기에 높은 그런 에러가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더를 우리가 높여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포스 오더라고 여기 1, 2, 뭐 3이라고 할까요? D equal 포스 오더 정도를 쓰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그 정확하게 오버피팅 결과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오차는 굉장히 작겠죠. 심지어는 뭐 0인 값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잘 되면. 근데 어쨌든 에러 자체가 이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다양한 폴리노미얼 오더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점점점 오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에러가 적어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닝 에러예요. 트레이닝 에러.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프는 트레이닝 에러, J 오브 트레인이죠. J 오브 트레인 세타 다양한 그 폴리노미얼 오더의 경우에 대한 거죠. 그 각각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따로 준비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즉, 그 디그리가 낮을 때, 그 소위 하이 바이어스 문제일 때는 이 부분이 하이 바이어스인데, 볼 때는 에러가 굉장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도 이번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인데 이번에는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네요. 자, 요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라고 생각합시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그 오더가 낮을 때 당연히 그 또 다른 데이터니까 여전히 높은 데이터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오더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근데 또 하나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만약에 오더가 커지면 또 다른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더가 커질수록 또 에러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적게 나타나느냐? 이 중간에 어딘가에 좀 적게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나 3 사이 어디라고 하면은 즉 이와 같이 에러 자체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에러를 나타내다가 그 일정한 오더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또 이 높아지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즉 이 커브는 J 오브 CV죠. 그죠? 세타. 즉 우리가 훈련시켰을 때 오더가 높은 것으로 훈련시켰을 때는 그 트레인 에러는 작지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만약에 오더를 굉장히 낮게 우리가 잡아서 그 훈련시켰을 때는 당연히 그 훈련 에러 자체도 높고 그리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도 높고 사실 여기서는 굳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아직까지 사용되진 않은 데이터이 그러니까 테스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주 전형적인 그 훈련 에러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의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바이어스인지 아니면은 베리언스인지 그리고 하이 그 소위 오버핏인지 언더핏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와 분산 진단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알고리즘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 에러 또는 그 테스트 에러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낮으면은 굉장히 잘 피팅이 된 거니까 우리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와 또는 그 테스트 에러가 높은 경우인데 이때가 바로 바이어스 문제인지 아닌지 분산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바이어스 문제이면은 바이어스를 낮추는 분산 문제이면은 분산 문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에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또는 그 소위 테스팅 에러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 J 오브 그 테스트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높은 곳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즉, 이 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거나입니다. 그죠? 특히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하이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디그리 오브 오더가 굉장히 거의 1에 가까운 아주 작은 경우의 바이어스 문제인데 그 위치에 해당되고요. 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폴리노미얼의 그 가장 높은 그 차수인 디그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잖아요. 이거는 하이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요 아래쪽 커브는 그 훈련, 트레인 에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요 위에 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 에러인데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이어스 문제로 영향을 받는, 다른 말로는 언더핏의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은 그 훈련 에러, 트레인 에러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훈련 에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훈련 에러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도 높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이어스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핏에 지금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가 베리언스인데 역시 오차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트레인 그 에러가 높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죠, 여기서는. 자, 일단은 그 베리언스 문제, 오버핏은 그 트레인 에러는 좀 낮은 경우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트레인 에러는 굉장히 낮은 경우인데 그렇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 기호는 무척 크다라는 뜻이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때,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그거는 variance problem, overfit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차피 우리가 그 훈련 데이터를 나눌 때 그 데이터를 트레인 자료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호 그 검증을 해서 파라메타를 구하죠. 뭐 때때로 우리가 X 테스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그 에러 이와 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했을 때 에러가 각각 얻어지는데 J 트레인과 그리고 J 그 CV가 또는 J 테스트라 그랬죠. 이것이 얻어질 때 이것의 그 크기 차이를 비교해 봐서 이것이 거의 비슷하면서 높은 에러면은 바이어스 문제고요. 이것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그 이 트레인의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에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 그거는 베리언스 문제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또
그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또 내용은 다음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